지금 본인들이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숨겨진 재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한 이제 부동산은 2주,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한 4주 정도 되면 회신이 오는데, 그리고 이거는 사망하고 1년 내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을 받아줍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해야 될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독자분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런 생각도 안 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어떤 조치들을 해야 형제들의 상속재산 분할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대부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미리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런 조치들은 해야 된다.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망 신고는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사망 일시가 사망 신고 일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일시는 정말로 돌아가신 날이 사망 일시고 사망 신고 일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날, 그날이 사망 일시니까 아무리 늦게 사망 신고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효과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바로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사망 신고를 늦추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모님 도장 같은 걸 가지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전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인 정리를 부모님이 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좋은데, 만약에 하시고 돌아가시지를 못했다면 바로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생자가 아닌 상속인을 정리해야 되고, 입양부효의 경우나 혼인부효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상속인에서 빼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속권이 없는 자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상속 결격자는 물론이고 새로 입법이 된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유류분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언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유언이 있을 때는 먼저 유언 중에서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 이 세 가지는 일단 검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검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검인 신청을 했는데 상속인들끼리 이견이 있다, 유언장이 아버님이 쓰신 게 아닌 것 같다, 내지는 무효인 것 같다, 만약 이렇게 되면 검인 끝난 다음에 이제 유언 효력 확인 신청, 효력 확인 소송이라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송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 유언이 있다, 그럼 바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인들이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숨겨진 재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한 이제 부동산은 2주,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한 4주 정도 되면 회신이 오는데, 그리고 이거는 사망하고 1년 내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1년 내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신청을 하신 다음에 회신이 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변동이 됐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금이나 보험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는 직접 가셔야 됩니다. 보험회사도 가셔야 되고 은행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도 가셔야 되고, 가서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회신이 온 부분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속 부동산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제 재산세 과세 증명을 떼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세 증명이 10년 전에 걸 떼보니까 재산 10개에 대해서 세금을 내셨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부동산 7개에 대해서 세금을 내셨다. 그럼 3개 부동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냈다는 거는 없어졌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매매를 했는지 증여를 했는지 기부를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고하고 대여금고에 들어있는 이제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뭐 현금도 들어있고 귀금속 들어있고 채권증서,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금고 속에 넣어놓으시든가 이러니까 잘못하면 분실이 되거나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고 같은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입회하에 개방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형제들끼리 불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형제를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네가 가져간 것 같다.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또 가져간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의도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 중 일부가 문서를 절취하거나 훼손했다면 강력히 원상 회복을 요청해야 됩니다. 다 갖다 놔라. 그걸 훼손시키는 경우는 잘 없고 자기가 가져가서 따로 보관하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원상 회복을 시키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뭐 출입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문 안 열어주고. 이제 이런 경우는 상속인 여러 명이서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해서 상속인 전원의 의견으로 개방을 하게 하고 만약에 이제 이래서 뭐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러면은 이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상속 재산이라는 거는 상속인들의 공유인데 어떤 상속인이 혼자서 그걸 독점하려고 하거나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그거를 절취했다거나 훼손했다거나 그럼 그건 절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112 신고해서 이거는 절취했다. 이거 고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자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 생전에 금고에 보관하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원본을 촬영해서 사본을 만들든가 촬영본을 만들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야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재산도 제대로 이제 분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술품이나 골동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예술품이나 골동품도 실물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뭐 어디 창고 같은 데 보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물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실물도 확인하고 그런 거는 골동품이나 예술품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도 확인을 하시고 그것도 사진 촬영을 해서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바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형제들의 특별 수익이죠. 형제들이 뭐를 가져갔는지를 알아야 남은 재산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금은 예금 거래 내역을 뭐 지금은 한 20년치 이상을 뗄 수 있는데 그거를 떼서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자녀들한테 줬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이동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통장에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안 나온다고 하면 부모님이 작성한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녹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특별 수익이 확인이 돼야 상속재산 분할이 원활해진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기여한 자료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돈을 드렸을 때 통장으로 드린 경우는 통장에 뭐 부모님 통장에도 나오고 본인 통장에도 나오는 거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특별히 내가 기여했다. 부모님이 뭐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내가 돈을 드렸다. 아니면은 뭐 생활비도 드렸고 병원비도 드렸다. 그러면은 그런 자료들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걸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에서 뭐 차용증이 있다. 그리고 어떤 약정서가 있다. 이러면은 본인의 기여분에 관한 자료니까 그거를 확보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망 신고는 바로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정리, 그다음에 유언 거민,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그다음에 상속재산하고 자료를 정리를 해서 지금 본인한테 필요한 그리고 유리한 자료들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